워싱턴 DC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진짜 쌤, 리얼 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남는 복 있으면 저한테도 좀 나눠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복이 고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농담이었고요. 자, 오늘은 신년 계획 중에서 집을 장만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가는데 필요한 분야인 재정적인 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기지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 융자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인데 집을 사실 때 은행에 가셔서 돈을 빌려주세요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케이 빌려주겠습니다 하면 모기지가 승인이 나는 거죠. 이 모기지 승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집을 설치하시고 집을 구입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짜리 집을 어느 지역에서 사셔야 될지 가족들 간에 많이 상의를 하셨을지라도 이제 재정적인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은 포기해야 되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큰 집이 아니라 좀 작은 집으로 가야 된다. 생각보다 큰 집을 살 수 있네 하면서 타운하우스를 준비했다가 싱글홈으로 구입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힘들지만 함께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 클립을 찍습니다. 그 몰개지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 그럼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실 필요는 없죠. 그냥 여러분 돈으로 full cash로 딜을 해서 집을 사시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수금을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구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내는 선수금을 미국에서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요. 먼저 내는 돈이죠. 그 다음 나머지 빌리는 돈을 론한다, 파이낸싱 한다, 모게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10만 불짜리 집을 사신다 하시면 그 10만 불의 20%인 2만 불을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나머지 80%를 내가 론을 얻어서 이 집을 구입합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 방식입니다. 물론 다운 페이먼트를 조금 하시고도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집을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시고도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빌리는 돈이 작아지니까 내가 매달 내야 되는 monthly mortgage가 작아지겠죠. 또 다운페이를 내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사게 되면 지금 내가 현찰은 없지만 monthly payment를 좀 많이 내셔야 되겠죠. 이런 상식적인 산수는 나름대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집에 대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정말 10만 불짜리인지 집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loan to value 에서 LTV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loan to value는 10만 불짜리인데 론은 8만 불 한다. 그러면 loan to value가 얼마죠? 80%입니다. 80%만 론을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다운하고 나머지 론을 한다. 그러면 loan to value는 90%가 되겠죠. 또 내가 5%만 다운하고 집을 산다. 그러면 loan to value는 95%가 되겠죠. 이렇게 loan to value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운 페이먼트라는 거 필요하신 거 알아두시고 이 집을 계약하고 집을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요. 모기지도 승인받고 집의 가치도 다 승인받고 궁극적으로 집 주인의 이름이 바뀌는 이 모든 계약부터 컨트랙부터 이 컨트랙의 모든 이행이 끝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을 settlement 아니면 이 딜을 close 한다 그래서 closing이라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closing cost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이제 돈을 빌리셔야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저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돈 빌려줄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좋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그러면 언제 갚을 건데? 그거부터 물어보죠. 왜? 왜 돈이 필요한데? 왜? 얼마나 필요한데? 다 물어보게 되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궁금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얼마나 받을 것지도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저 돈 빌려주세요 하면은 왜? 집 살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럼요. 여러분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자진해서 말씀해야지 돈을 빌려주겠죠. 왜? 여러분들이 돈을 안 갚으면 담보로 잡은 물건을 뺏어서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은행의 마음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뭘 해야 될까요? 너 나 돈 빌려주면 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한치의 늦춤도 없이 한 번도 늦지 않고 제대로 갚을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증명하시려면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키포인트 세 가지 영어로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단어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째, 에셋,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10%를 다운하겠다. 그러면 그 다운할 10%의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있으셔야 돼요. 즉, 그 돈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의 편지라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은 집을 사는데 쓸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주어질 돈입니다. 라는 증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에셋으로 여러분은 다운페이를 하실 거고 그 에셋으로 클로징 코스트를 내실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이 두 가지입니다. 특히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다른 데서도 좀 나올 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큰 돈은 에셋, 거기에서 여러분의 다운페이와 여러분의 클로징 코스트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심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보고도 이 사람 돈 있네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필요합니다. 검증 가능한 돈이요. 둘째, 여러분의 인컴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 그 돈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차도 운전하셔야 되고 기름도 넣으셔야 되고 아이들과 밥도 먹어야 되고 여름엔 베이케이션도 가야 되고 아이들 학자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쓰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컴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인컴에서 여러분들이 주택 상환금으로 monthly mortgage를 얼마씩 낼 수 있을지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소득은 제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 텍스 리턴. 인컴이 내가 얼마 있어서 그 인컴의 만큼의 세금을 얼마를 냈다는 증명 서류죠. 텍스 리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번 그 페이첵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그 월급 명세서 아니면 페이첵 명세서라고 해서 페이스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 세 번째, 뎁. 빚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은 10만 불인데 내가 빚이 5만 불 있습니다. 그 빚을 내가 매달 1,000불씩 갚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집을 살 때 2,000불은 기꺼이 낼 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려면 여러분들의 소득과 빚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죠. DTI, Debt to Income. 소득 대비 빚이 얼마 있는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리기 어렵죠.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기가 쉽죠. 왜요? 빚으로 나갈 돈이 없잖아요. 그죠? 요거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잘 관리하셔서 그거에 대한 등급이 나오는 것이 신용 등급입니다. 여기선 크레딧 스코어 아니면 크레딧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크레딧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도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어도
2 years credit history는 필요합니다. 2년치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빚을 싫어하신다고요? 빚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크레딧이 없습니다. 크레딧이란 돈을 내가 빌려서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 크레딧 히스토리가 그래서 필요하고 크레딧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700점 이상이면 굉장히 우수한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코어가 뭐 600점 이상만 올라가면 그래도 모기지 받으시는 데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크레딧 스코어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론 오피서, 몰개지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빌리실 수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프리-어프로블 레터입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천천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가족들과 벌써 상의하시고 어떤 집이 필요하다는 드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파이낸싱, 재정적인 분야에서 내가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 건지 점검하시는 데 필요한 요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에셋, 여러분의 인컴, 여러분의 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총괄하는 크레딧.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셔서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의 콧대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줄 거나 아니면 낮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오늘 이 클립 받으시고 한번 그 세 가지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모기지란 무엇인가?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으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꾹꾹꾹꾹꾹꾹. 워싱턴 DC에서 부동산 하는 진짜 쌤 리얼쌤이었습니다. 바이.